I'm going crazy. I'm going crazy. 무뎌져 버린 내 가슴이 뛰어.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문상희 작가님의 재미있는 꽁트 두 편입니다. 펜션에서의 하룻밤과 독신녀와 깜순이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어딘가 2% 정도 좀 부족해 보이지만 인간 냄새가 폴폴 납니다. 듣다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오죠. 어지러운 세상, 재미있는 꽁트 두 편 감상하시면서 한바탕 웃어보아요.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작가가 글을 쓰는데 힘이 됩니다. 구독은 감동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펜션에서의 하룻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응, 그래 윤식아. 어쩌고 너가 전화를 다 했다냐? 그래 수홍아. 너 이번 주말에 못하냐? 아따, 너가 내 사정을 잘 암시롱. 어쩌고 모른 채 해본다냐? 나가 무리해서 아파트로 와서부턴 대출금 갚느라 쪼달려서 주말에도 그냥 방콕이란께. 왔다매? 그렇구마이라. 아야, 그러면 나하고 펜션에 놀러가자. 너 그 망구라하고 우리 집 여우하고 넷이서 펜션으로 1박 2일 놀러 가잔께. 아따, 나가 용돈도 없는데 어쩌고 놀러를 간다냐. 그건 걱정 말어부려. 동호 형이 포천 운악산 계곡에 펜션을 샀는디 말여. 그 동호 형님이 미국에 출장 가서 다음 달에 들어와 부려. 그랑께 날 보고 청소 좀 해놓고 거기서 자도 된다고 그랬단께. 아야, 그랑께 돈이 없어도 된다 이 말여. 그랴, 그 대신 너가 잘 방은 너가 청소를 해야 된단께. 그랴, 그거야 뭐 할 수가 있지라. 근데 말여, 나가 아파트 사느라고 차도 팔아불고 없는디? 너가 쪼까 고생이 되더라도 나를 픽업 좀 해줘야 쓰겄다. 그랴, 그것은 걱정 붙들어 매불어. 그러면 나가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너 그 집으로 갈란께. 10시가정 준비하고 있어라. 잉? 오케바리 땡큐요. 땡큐. 윤식이와 수홍이는 주말에 포천 운악산 계곡에 있는 펜션으로 1박 2일간 놀러 가기로 했다. 윤식이와 수홍이 부부는 서로가 집부터 마련하고 아이를 낳기로 약속을 한 절친이었다. 윤식이는 토요일 아침 여우 같은 마누라를 태우고 옥수동 아파트로 갔다. 띵동 띵동 띵동. 여보세요. 윤식이 와버렸냐? 아 그야 아파트 앞에 왔는디 보안이 문을 안 열어준단께. 몇 호냐고 묻는디 어쩔까이? 그랴 여기 온께로 보안이 좀 심하단께로 205동 2204호라고 말해줘뿌려. 아따매 복잡하구마이. 그러면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되는 것이여? 그랴 205동 3사 라인으로 오란께. 윤식이는 어렵게 보안을 통과해서 205동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 205동 앞에서 수홍이가 손을 흔들며 윤식이를 불렀다. 야 윤식아 오랜만이구라이. 재수씨 그동안 잘 계셨지라? 야 임마 어쩌고 우리 마누라가 재수씨냐. 형수씨제. 안 그러요? 아따 말실은 그만하시고 얼른 타시오. 잉? 혜순씨는 뒷좌석으로 얼른 타란께로. 윤식이와 수홍이는
고등학교까지 동기 동창으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가 형이라고 다퉜다. 야 수홍아, 요것이 한강 조망에다 강남이 가깝다고 겁나게 비싸다면서 안 그냐? 그랴 우리 마누라하고 싸우감시롱 입주한 아파트요. 9억에 입주했는데 1년 만에 20억으로 올라불었어. 엄매요. 넌 그람은 1년 만에 11억을 벌어불었네? 그랑께 대출금 갚느라 자가용도 못 사고 나가 전철 타고 출퇴근한단께. 윤식이와 수홍이는 앞좌석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뒷좌석에선 마누라 둘이서 수다를 떨었다. 아따따 썩을 놈 자랑도 징하구마이. 네 사람이 너스레를 떨다 보니 어느새 차는 포천 백운 계곡에 도착했다. 왔다매. 백운 계곡 말만 들었지 와본께로 겁나 좋아보네. 여보 돈 안 드는 펜션인께로 맘 푹 놓고 놀다 가장께 안 그요 마누라. 수홍이는 마누라 해순에게 돈 안 드는 숙박이라고 손을 맞잡고 좋아했다. 약 30평의 1층으로 된 펜션은 양쪽으로 매화실, 목련실 두 칸이었다. 매화실은 매화 그림이, 목련실은 목련 그림과 함께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 펜션 주인 동호는 윤식이와 수홍이의 같은 동네 선배였다. 동호는 대기업 임원으로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투자를 해서 펜션을 구입했다. 펜션을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방을 소개하고 숙박비의 20%를 챙겼다. 청소는 숙박인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관리는 주인이 직접 해야 했다. 그래서 윤식이와 수홍이를 공짜로 방을 쓰게 하면서 청소를 부탁한 것이다. 웜에 TV, 에어컨에 건조식 드럼 세탁기까지 없는 게 없구마이라. 그랑께 시방부터 각자 방을 청소해 놓고 술을 먹든가 밥을 먹든가 하장께로. 그랴 저거 오다본께로 레스토랑에 카페까지 없는 게 없구마이. 근데 밥은 윤식이 너가 사는 거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차 태워가지고 공짜로 재워주는디 나가 밥가정 사라고라? 아따따 알았단께. 그람은 뿜빠이 하면 됐제? 두 사람은 입씨름을 끝내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했다. 수자와 혜수는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고 남자들은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다. 수홍이와 마누라 혜수는 매화실 청소를 끝내고 먼저 밖으로 나와서 윤식이를 기다렸다. 잠시 후 윤식이와 부인 수자도 목련실 청소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아따따 공짜로 하룻밤 잘라고 나가 겁나게 노동을 했구마이라. 야 수홍아, 동호 형이 비수기에 예약이 없으면 언제든지 와서 청소하고 자도 된다 했단께로. 알아불어? 그래 알았어 알았단께로. 윤식이 넌 옛날부터 그 잔소리는 징하단께로. 나가 배고픈께 얼른 밥 먹으러 가장께. 그나저나 혜순씨는 뭘 드실란가요? 아까 오다본께 포천 막걸리 파는 주막이 있던디 해물 김치전에 막걸리는 어때라? 하긴 그래라 재수씨. 그람은 이동면에 왔은께로 포천 이동 막걸리로 할게라. 네 사람은 근처 막걸리를 파는 백운산장 주막집으로 들어갔다. 자 주막에 왔은께로 음식은 여자들에게 맡겨볼란께 두 분이 합의하여 시켜보시오. 잉? 윤식이는 여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수자와 혜수는 각자가 좋아하는 해물 파전과 더덕구이를 안주로 시켰다. 자, 오늘은 신혼처럼 멋진 밤을 위하여 건배를 하더라고. 잉? 그려 윤식이 너 그 덕분에 나도 마누라에게 점수를 좀 따 보더라고. 잉?
평소에 얌전한 수홍이도 기분이 업되어 목소리를 높였다. 네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다. 어메, 여그 더덕구이가 겁나게 맛있네요. 여보, 아, 해보시오, 잉? 혜수는 남편 수홍의 입에 더덕구이를 집어넣었다. 어메, 우리 여우 같은 마누라가 준께로 입에서 살살 녹는구마이. 자, 일단은 네 명이서 각자 한 병씩은 먹어보자고, 안 그려? 여기 와서 술을 먹은 깨로 진짜 술맛이 꿀맛이란 깨로, 안 그려 여보? 윤식이도 마누라 수자에게 아부를 떨며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수자와 혜수는 분위기에 취해서 남자들이 주는 대로 마시다 보니 말까지 더듬거렸다. 여보, 기분은 겁나게 좋은디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죽겠구마이라. 수홍이 마누라 혜순이는 코맹망이 소리를 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더는 못 먹겠어라. 우리는 어지러워서 먼저 갈랑깨로 남자들은 남은 술 다 마시고 천천히 오더라고 잉? 수자는 비틀거리면서 혜순을 부축하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이 동생 막걸리는 2리터짜리라서 4명이 4명을 마시고 나서 4사람은 완전히 취해버렸다. 윤식이와 수홍이도 마지막 남은 막걸리를 마저 마시고 얼큰하게 치기가 올랐다. 마지막 술잔을 비운 윤식이가 배짱 좋게 계산을 했다. 오늘 술값은 내가 낼 텐께 그람은 내일 아침은 수홍이 네가 사불어 알아불었제? 그려 내일 밥은 나가 살란께 걱정 말더라고 잉? 윤식이는 카드를 내밀며 주인에게 말했다. 어메 술맛도 좋고 기분도 좋구마이라 사장님. 여그 카드로 계산하고 마일드 세븐 담배도 2갑만 좀 주시오. 아이고 손님 우리 집엔 담배는 없습니다. 저기 입구에 편의점으로 가시면 담배를 살 수가 있답니다. 예, 알았어라 사장님. 윤식이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술이 약한 수홍이는 토를 하고 있었다. 어메, 남자 새끼가 곧다그로 약해서 어따 쓰겄냐? 나는 저 그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야 된께로 너는 먼저 들어가 뿌러 알겄냐? 그려 윤씨가 나 먼저 갈 텐께 담배 사 가지고 와 불어. 수홍이는 담배를 안 피워서 먼저 펜션으로 향했다. 한편 먼저 온 수자와 혜수는 화장실을 들렀다가 각자 제 방을 찾아 들어가서 뻗어버렸다. 윤식이 보다 술이 약한 수홍이는 완전히 술에 취해버렸다. 그래서 착각을 하고 윤식이 부부의 방인 목련실로 들어갔다. 한편 윤식이는 백운계곡 입구까지 갔으나 편의점 문이 닫혀 있었고 팻말이 걸려 있었다. 잠시 휴식, 화장실 갑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 몇 시간이나 담배를 참았던 윤식은 할 수 없이 앉아서 기다렸다. 윤식이는 한참 후 돌아온 직원에게 투덜거리며 담배를 샀다. 윤식은 담배를 피워물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펜션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 방문 앞에 도착한 윤식은 화들짝 놀랐다. 윤식이가 청소를 했던 목련실 방에서 수홍이가 문을 열고 나왔다. 목련실에는 분명히 아내 수자가 자고 있기 때문이었다. 윤식이는 다짜고짜 수홍이의 멱살을 잡았다. 아니 어쩌고 너가 왜 거기서 나와불어? 친구라고 믿었는데 너가 그래도 되는기요? 아니어라 윤식아. 나가 술이 취해서 대충 씻고 침대로 간께로 혜순이가 아닌 재수씨가 누워있는겨. 그래서 깜짝 놀래부러 바로 나왔단께로. 아따따 이놈이 어따 대고 남의 색시를 건드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너 시방 죽어 볼텨? 윤식은 수홍이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을 날렸다. 수홍이는 얼굴을 강타당하고 나가 떨어져 죽는 소리를 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잠들었던 수자와 혜순이가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니 윤식씨, 무엇함시 우리 서방을 개패듯 패는 것이라? 재수씨, 그게 아니어라. 내 말 좀 쪼까 들어보쇼. 잉? 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온께로 이놈이 우리 마누라가 자고 있는 목련실에서 나왔단께로? 그것은 오해란께라. 윤식씨가 뭐라고 했어도 나는 우리 수홍씨를 믿는단께라. 수홍이 마누라 혜순이가 나서서 남편인 수용이 말을 거들었다. 아니 여보, 당신은 덩치가 황소만하고 수홍씨는 말라깽인디 나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것도 구분을 못하겠소? 그랑께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그만 멈추시오. 잉? 이번엔 윤식이 마누라 수자가 나서서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켰다. 아따 이 사람이 시방 누구 편을 드는기요? 아따 윤식씨, 아무리 거시기를 빨리 한다고 해도 그렇지. 토끼가 거시기 하는 것도 아닌데 담배 사오는 동안 어쩌고 거시기를 했겠소. 안 그요? 그러고 우리 수홍씨는 술 먹으면 거시기 하는디 오래 걸린단께라. 이번에도 수홍이 마누라 혜순이가 말을 거들었다. 윤씨가 나가 목욕을 한 증거도 있단께. 나가 샤워를 하면 한 가지 습관이 있단께. 난 팬티는 마누라에게 빨래를 안 시키고 꼭 나가 빠는 습관이 있단께로. 그랑께 목욕탕으로 가보더란께. 그래요 여보. 그러면 목욕탕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더란께요. 네 사람은 함께 목련실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봐라 윤씨가, 너가 담배를 사오는 동안 나가 어쩌고 샤워하고 팬티 빨고 거시기를 했겠냐. 너가 오해를 한 거란께. 근께 절친인 나를 믿어야지 이놈아. 안 그냐? 여보, 맞단께라. 수홍씨가 술이 취해서 샤워하고 나가 누워있는 것을 본께로 그만 기겁을 하고 나간 거란께요? 그래야 수홍아, 진짜로 그런 것이여. 어쩌고 너 그 마누라 말도 절친인 내 말도 못 믿고 그래 부냐? 그래, 알아불었다. 나도 술이 취한께 오해를 해서 그랬나 보네. 잉? 네 사람은 그제야 오해를 풀고 웃었다. 수홍아, 재수씨도 굿나잇. 어메, 또 재수씨라 그러냐? 아따, 썩을 놈 같으니라고. 네 사람은 인사를 하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공짜 펜션에서의 하룻밤은 오해와 이해가 뒤엉킨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깜순아, 깜순아, 어딨니? 아니 얘가 어디로 갔을까? 깜순이는 독신녀 애자가 기르고 있는 3살짜리 검은색 푸들이다. 애자가 청소기를 돌리면서 환기를 시키는 사이에 깜순이가 밖으로 나가버렸다. 깜순아, 어디 숨었어? 얘가 며칠 전부터 끙끙거리며 이상한 짓을 하더니만 정말 나갔나? 애자의 대화 상대인 깜순이가 보이지 않자 애자는 당황해서 여기저기 방문을 열고 깜순이를 불렀다. 그러나 깜순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혹시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갔을까? 애자가 머리를 할 때면 깜순이는 미용실 애완견 아롱이와 곧잘 놀았었다. 애자는 다급하게 미용실로 달려갔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우리 깜순이 여기 오지 않았어요? 애자님 오셨군요. 애자님이 오실 때면 깜순이가 우리 아롱이와 곧잘 놀았지만 오늘은 안 왔는데요. 그렇군요. 청소하는 사이 잠깐 문을 열어놨는데
그 사이에 어디로 갔나 봐요. 예?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아마 근처에 있을 거니까요. 혹시라도 깜순이가 오면 붙들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저는 길 건너 째까니 옷 가게에도 가봐야겠네요. 네, 잘 찾아보세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애자는 다시 자주 들리는 째까니 옷가게로 향했다. 째까니 가게 이모, 혹시 우리 깜순이 못 봤나요? 어머, 언니 오셨군요. 저는 언니가 올 때만 보고 그 이후로 깜순이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네, 깜순이가 청소 도중에 문틈으로 사라져서 찾고 있어요. 걱정되시겠다. 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위험 천국인데 어디 갔을까요? 그러게요. 애자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애자가 나가려고 문을 열 때 째까니 사장이 애자를 붙잡았다. 언니, 지난번 주문한 청 자켓 왔어요. 그래요? 지금은 깜순이 때문에 정신없으니 깜순이 찾으면 다시 올게요. 알겠습니다, 언니. 애자는 째까니 사장의 인성을 의심했다. 옷을 팔 때마다 가격은 높게 책정해 놓고 허리를 뚝 잘라 반 토막으로 세일하는 것처럼 판매하던 사장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단골한테 깜순이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청자켓 이야기를 꺼내다니. 역시 어려울 때 사람의 본성은 알기 마련이다. 애자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다. 화장실과 다용도실 틈새까지 뒤져가며 찾았으나 깜순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애자는 프리랜서 광고 카피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이번 주말까지 보내주기로 한 일감도 일손이 잡히지 않아 멈추고 깜순이만 찾아다녔다. 애자는 혹시나 깜순이가 돌아올까봐 걸쇠만 걸어두고 문을 조금 열어두었다. 깜순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만 남겨두었다. 현관문 앞에는 깜순이가 좋아하는 간식과 물도 놓아두었다. 애자는 깜순이 걱정으로 입맛이 다 사라졌다. 냉장고에서 과일과 양주를 꺼내서 마셨다. 애자는 서서히 술에 취해 깜순이를 불러가며 집안이 울리도록 통곡을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까지 통곡은 하지 않았다. 깜순아, 깜순아, 깜순아. 불쌍한 우리 깜순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아이고 속상해라 속상해. 미안해. 미안해. 너랑 더 잘 놀아줬어야 됐는데 내일 하느라고 소홀해서 미안해. 돌아오기만 해. 앞으로는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너를 영순이로 생각할게. 애자는 양주 한 병을 다 마시고 술에 취해 거실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애자는 이튿날 아침에도 꿈속에서 깜순이를 부르며 깨어났다. 애자는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깜순이를 찾아 나섰다. 깜순이가 이수역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갔을까? 그곳에 가서도 다른 애들과 잘 놀았었는데. 애자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네, 이수동물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깜순이 엄마예요. 우리 깜순이 기억하세요? 저번에 다른 강아지와 싸우다 물려서 치료받으러 갔던 깜순이 푸들이요. 아,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예, 제가 청소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요. 잠깐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 사이에 깜순이가 사라졌어요. 혹시나 그곳에 갔나 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깜순이가 몇 살이었죠? 예, 분양받은 지 3년 됐어요. 암컷이 두세 살이 되면 발정을 합니다.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 맞다. 엉덩이에 무엇을 질질 흘리며 끙끙거렸어요. 발정난 게 맞아요. 근처에 혹시 수컷이 사는지 찾아보세요. 평소에 다니던 길 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애자는 트레이닝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우선 저쪽으로 자주 들렀던 애견 미용실부터 가봐야겠다. 애자는 평소에 다녔던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가며 깜순이를 불렀다. 깜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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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깜순이를 찾아야 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애자는 애견 미용실에 들러 깜순이의 행방을 물었으나 역시 헛수고였다. 이번에는 역 방향으로 성문시장으로 향했다. 평소에 자주 들렀던 반찬 가게와 애완견 사료집을 들렀으나 이번에도 역시 헛수고였다. 애자는 깜순이를 찾지 못해 불이 죽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깜순이를 불렀다. 깜순아! 깜순아! 어디 있니? 어딨니? 깜순아. 그때였다. 애자의 집과 약 100m쯤 떨어진 단독주택에서 깜순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멍멍! 멍멍멍멍! 이것은 분명히 깜순이의 목소리였다. 애자는 반가움에 다시 한번 깜순이를 불렀다. 깜순아! 깜순아! 멍멍! 멍멍멍멍! 애자는 깜순이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그 집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담장이 높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담장을 붙들고 도둔발로 겨우 안쪽을 쳐다보았다. 그때 깜순이가 현관 앞 개집에서 하얀색 푸들과 함께 애자를 쳐다보았다. 애자는 깜순이의 소재를 확인하고 대문 앞에서 초인종 벨을 눌렀다.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네, 저희 집 깜순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찾으러 왔어요. 아, 난 그 검은색 푸들이 어느 집 개인가 하고 궁금했는데 아주머니 집 개였군요. 나갈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뚱뚱하지만 부티가 줄줄 흐르는 50대 여자가 밖으로 나왔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여사님. 애자는 깜순이를 보자 달려들어 껴안았다. 깜순아, 깜순아, 너 찾느라고 이틀을 헤맸어, 이 녀석아. 멍멍, 멍멍, 멍멍멍멍. 깜순이는 애자의 품에 안겨 애자의 얼굴과 손등을 번갈아 빨며 꼬리를 바람개비처럼 계속 흔들어 댔다. 저는 저 검은색 푸들이 어느 집 강아지인지 궁금했지만 우리 깨돌이와 정답게 잘 놀아서 그냥 두었지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우리 깜순이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사님. 그나저나 저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우리 깨돌이와 교미를 했어요. 예? 저도 개들이 교미하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이라 그냥 구경만 했죠.
허허허. 그랬군요, 여사님. 그 뒤로는 두 녀석이 얼마나 좋은지 다정하게 서로를 핥아주더라고요. 호호호. 깨돌이 여사는 개들의 교미 장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서 야릇한 미소까지 지었다. 애자는 독신녀라서 교미에 대한 말은 그냥 흘려들었다. 여하튼 저희 집 깜순이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지금은 빈손으로 왔지만 다음에 과일이라도 사들고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 깜순이가 가고 나면 우리 깨돌이가 깜순이를 얼마나 찾을지 모르겠네요. 가끔 시간 되면 깜순이 데리고 놀러 오세요. 난 그 녀석들 교미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호호호. 여사는 자꾸 개들의 교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다. 여자는 민망해서 얼른 인사를 했다. 여사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안녕히 계세요. 애자는 여사의 야릇한 웃음소리가 싫어서 그냥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깜순아 이 녀석아. 저번에 이 집 지나갈 때 이상하게 킁킁거리더니 깨돌이 냄새를 맡았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무단으로 집을 나가면 어떡하니 이 녀석아. 뭐. 깜순이는 안고 있는 애자의 얼굴을 핥으며 민망한 듯 애교스럽게 자꾸 짖었다. 애자는 집으로 오자마자 깜순이를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켰다. 깜순아, 너 다시는 그 깨돌이에게 가지 마. 알았지? 뭐. 깜순이는 깨돌이 생각에 현관쪽을 쳐다보면서 또 짖어댔다. 애자는 깨돌이네 여사의 야릇한 미소와 웃음소리 때문에 시장에 갈 때도 그 집을 피해서 다녔다. 애자는 그 이후에도 깜순이 때문에 절대로 현관문을 열어두지 않았다. 애자는 깜순이를 찾느라 미뤄두었던 일에 집중했다. 깜순이 행방불명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간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깜순이가 깔아둔 모포를 물어뜯으며 이상한 짓을 했다. 애자는 깨돌이와 교미를 한 후 진짜로 임신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깜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들렀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깜순이 왔군요. 지난번에 집을 나갔다는. 예, 맞아요, 원장님. 그런데 깜순이가 집을 나가서 하얀색 푸들과 교미를 했다네요. 그 뒤로 깜순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데리고 왔어요. 어디 보자. 동물병원 원장은 청진기로 깜순이 배 쪽을 여기저기 살피며 진찰을 했다. 이 녀석 임신했네요. 벌써 배 쪽에서 애들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며칠 안에 출산을 할 것 같아요. 헉,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예, 집에 가셔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출산을 하게 되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 새끼들과 함께 데리고 오십시오. 예방접종과 영양 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애자는 병원비를 지불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동식 강아지 집을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걸어왔다. 애자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았기에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깜순이가 임신을 하고부터 묘한 느낌을 받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동물병원에 다녀온 지 5일째 되는 날 아침 깜순이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애자는 조심스럽게 깜순이를 지켜보았다. 잠시 후 깜순이가 출산을 했다. 꼬물꼬물 귀여운 강아지들이 태어나서 꼬무락거렸다. 애자는 신기해하며 강아지 숫자를 세어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마리네. 깜순아, 출산하느라고 정말로 고생했어.
고생했다. 깜순이는 하얀색 3마리와 검은색 3마리를 낳았다. 애자는 며칠간 강아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원장의 말을 상기하며 지켜보았다. 원장의 말대로 출산 후 딱딱한 사료를 피해서 튜브식 사료를 깜순이에게 주었다. 애자는 매일 눈도 뜨지 못하고 꼬물거리는 강아지들을 신기해하며 지켜보았다. 애자는 일주일이 지나서 이동식 강아지 집을 들고 끙끙거리며 동물병원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말씀대로 깜순이가 출산했어요. 6마리나요. 보셔요. 예쁘죠? 귀엽죠? 어디 보자. 새끼들 건강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장은 청진기를 들고 깜순이와 새끼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깜순이도 새끼들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도 며칠 지나면 강아지가 눈을 뜰 겁니다. 새끼들은 제가 드린 영양식 사료를 주면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강아지에게 예방접종도 했으니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애자는 원장의 말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아지들은 한 달이 지나자 거실 여기저기를 기어다녔다. 애자는 강아지들이 귀여웠다. 어느 날 애자는 깜순이에게 임신을 시켜준 깨돌이를 생각해 보았다. 깨돌이 주인 여사가 탐탁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쯤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자는 새로 산 강아지 유모차에 깜순이와 새끼들을 태우고 깨돌이 집으로 찾아갔다.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깜순이 엄마예요. 깜순이가 그동안 새끼를 낳았어요. 6마리나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 아빠는 알아야 하니까요. 안 그래요, 여사님?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반가워요. 대문이 열리자 애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들어오세요. 깜순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군요. 호호호. 애자는 깜순이와 새끼들을 바닥에 하나씩 세며 내려놓았다. 깨돌이는 제 새끼들인 줄 아는지 깜순이와 강아지들을 혀로 차례로 핥아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돌이는 커다란 물건을 털렁거리며 깜순이에게 올라탔다. 어머? 얘들이 또 교미를 하려나 봐요. 호호호. 여사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들고 깜순이와 깨돌이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안 돼요, 여사님. 출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임신하면 어떡해요? 애자는 급히 깜순이를 깨돌이와 떼어놓았다. 에이, 좋았다 말았네요. 난 얘네들 교미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허허. 애자는 정색을 하고 가지고 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저 여사님, 그때 우리 깜순이를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과일 좀 사왔어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깨돌이가 교미를 해서 임신시켰으니 그 대신 우리 깨돌이 닮은 강아지 한 마리만 주셔요. 아직은 새끼들이 젖을 먹어서 안 됩니다. 애들이 좀 크면 그때 드릴게요. 하긴 그러네요. 그럼 나중에 꼭 한 마리만 주세요. 우리 깨돌이 닮은 애로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애자는 여사에게 과일 바구니를 주고 밖으로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애자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깜순이가 임신을 하고 새끼들을 낳아서 키우는 걸 보면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 루아는 인터넷을 뒤져 결혼 중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다.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엔 홍보와 함께 남자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나열되어 있었다. 애자는 깜순이가 귀여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것을 보고 만 49세의 독신을 포기했다.
애자는 갑자기 혼자 사는 게 쓸쓸하게 느껴져서 독신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애자는 결혼정보회사 앱에 회원 가입하고 사진과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